후보자에게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확인하려 합니다. 후보자의 출신지는 전북 고창입니까? 정읍입니까? 네이버 검색에는 고창으로, 답변서에는 정읍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 출신지가 달라서 혼란스러워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이 사무소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난 지역은 정읍인데 원래 고향이 고창이고 아버지가 근무를 하는 지역이 정읍이어서 그때 제가 태어나서 우리 나이로 한 5살 때 고창으로 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왜 정읍이란 말이 나오게 됐냐면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지금 그 설명 다 제가 듣기가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출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출신지라고 하면 고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도 지금 고창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 너 당신은 정읍이라고 나누는데 어떤 거냐고 말이지. 정읍이 뭐가 좋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러면 출생지는 고창이다 말이죠? 난 지역은 정읍이고요. 아버지 고향의 터전을 잡은 데는 고창이고 그런데 제가 4살 때 다시 고창으로 만 4살 때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살 때 고창으로 돌아가서 쭉 살았기 때문에 고향을 말하라면 당연히 고창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꼭 출생지를 적으라고 하는데 적어놨더니 계속해서 법조인대관에 어디 출생지를 정확하게 적는다고 적어놨더니 그게 계속 나중에 법조인대관 보고 이제 법조인이 되면은 그것 보고 나니까 정읍으로 나온 데가 있고 그거 나중에 제가 헌재 재판관이 된 다음에 확실하게 정정을 요구를 했는데 요즘도 정읍이라고 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는 전북 고창군 고수면 소재 고수초등학교, 광주 서중 전남고등학교 1972년도 서울대학교 입학하셨죠? 네. 예, 그래서 2017년도 5월 29일자 주간 조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는 민주당 이해찬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대학 동기로 보도되었던 사실입니까? 박시환 대법관이나 천정배 의원이나 광노현은 제 대학 법대 동기 72학번 동기고요. 네. 이해찬 의원은 법대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72학년 입학 동기로 72학번입니다. 네. 그래서 후보자는 대학 3학년 때 민청학년 사건과 관련해서 64일간 구금되었다가 석방됐던데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네. 후보 부인 정선자 여사의 경우 의원실 서면 답변 자료에 의하면 1976년도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청 인사청문 요구 자료에 의하면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나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1심 때 그렇게 받았고요. 2심 때 1년으로. 근데 그게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와 부인은 무슨 제목으로 처벌을 받았습니까? 집사람은 그때 김지아 양심선언이라고 그런 게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제작 유포하고 관련돼서 처벌을 받았고요. 저는 사실은 처벌 받을 일이 없었는데 저를 민청형 관련자가 만나러 와가지고 밥 먹고 이런 것을 저도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법대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전남 도경에서 경찰관이 내려와서 데려가가지고 대공문실에 놔두고 저는 조사도 안 받고 오래 있다 근데 석방을 될 줄 알았는데 정식으로 영장이 떨어졌다면서 광주경찰서로 가라 그래서 광주경찰서 나왔습니다. 예. 후보자는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대전, 수원, 서울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2012년 9월 달에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되었죠. 예. 그래서 추천받을 시에 민주통합당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이해찬 대표고 원내대표가 박지원 대표. 지금 언론은 이해찬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 또 어떤 분은 안규백 의원이 동향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김희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9일 만에
제대로 의견 수렴 없이 정광석화처럼 지명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 누구에게 지명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인사검증 체크리스트에는 무엇을 작성했고 그때 무슨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인사 절차가 선 인사검증 후 지명 통보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인사검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5월 18일 날 5.18 행사를 마치고 귀경하는 열차 안에서 청와대 관계자에게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선 지명 통보 후 인사검증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본 의원이 받을 때 전혀 헌재 소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우리 김인수 후보자를 청와대가 먼저 지명하고 뒤에 지금 검증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전제는 않았나 아닙니다. 했는데. 예. 검증 자료 미리 다 냈습니다. 예?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미리 냈고요. 또 계속해서 전화로 그러면 의문난 점을 확인하고 인사 검증 자료를 언제 받고 언제 했습니까? 그건 아마 그날 바로 제가 그 기차에서 내려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기차에 서울역에서. 그러니까 지명 통보를 받고 아니, 지명 통보가 아니라 검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내부적으로 지명을 했겠지만은 검증이 통과를 못하면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하는 거죠. 본 의원은 인사 검증을 본인이 언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인사 검증에 응했나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본 의원은 먼저 최소한도로 4, 5일 일주일 정도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9일날 선거를 하고 10일날 5월 10일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최소한도로 일주일 전에 당선된 그날부터 최소한도로 인사검증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본은 또 인사검증에 동의를 하고 여러 가지 신상 또 정보 동의하겠다는 거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검증이 된 이후에 5월 19일 날 청와대에 대통령께 받았는지 누구인데 받았는지 모르지만 통보를 받는 게 맞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곽상도 의원님도 민정수석을 하셔서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내부에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전에 청문회를 했고 또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금년 2월 달에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사전에 갖다 볼 수는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막연한 추측 제가 대답인지 모르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후보자가 분명히 제가 확인합니다만은 그날 지명을 열차 안에서 받고 내려서 이제 인사검증이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인수 후보자 그 헌법재판소장의 임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통례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회의의 의장이 되고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했지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에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또한 유일한 단심제이고 최고 헌법기관이기에 헌법재판소장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헌재 소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독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독일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번갈아 가며 선출을 하는데 선출 정족수가 3분의 2입니다.
그것도 헌재소장을 비롯해 모든 재판관의 정족수가 3분의 2가 돼야 합니다. 예, 이채구 의원님, 예, 보충 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출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출신지라고 하면 고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예. 저도 지금 고창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 너 당신은 자, 정읍이라고 나누는데 어떤 거냐고 말이지. 정읍이 뭐가 좋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러면 저 출생지는 고창이다 말이죠. 난 지역은 정읍이고요. 예. 아버지 고향 되면은 그것 보고 나니까 정읍으로 자. 나온 데가 있고 그거 나중에 제가 헌재 재판관이 된 다음에 확실하게 정정을 요구를 했는데 요즘도 정읍이라고 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는 전북 고창군 고수면 소재 고수초등학교, 광주 서중 전남고등학교 1972년도 서울대학교 입학하셨죠? 예. 예, 그래서 산 지역은 정읍인데 원래 고향이 고창이고 아버지가 근무를 하는 지역이 정읍이어서 그때 제가 태어나서 우리 나이로 한 5살 때 고창으로 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왜 정읍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냐면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지금 그 설명 다 제가 듣기가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후보자에게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확인하려 합니다. 후보자의 출신지는 전북 고창입니까? 정읍입니까? 네이버 검색에는 고창으로, 답변서에는 정읍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 출신지가 달라서 혼란스러워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 이 사무소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터전을 잡은 데는 고창이고 그런데 제가 4살 때 다시 고창으로 만 4살 때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살 때 고창으로 돌아가서 쭉 살았기 때문에 고향을 말하라면 당연히 고창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꼭 출생지를 적으라고 하는데 적어놨더니 계속해서 법조인대관에 어디 출생지를 정확하게 적는다고 적어놨더니 그게 계속 나중에 법조인대관 보고 이제 법조인이